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소중한 메시지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 혹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 그것은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게 나약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성공을 운에 맡깁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이 치열한 경기에는 운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거의 없습니다. 설령 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은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한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행운이 머물 수 있는 상황 속으로 밀어넣었을 때 바로 그때 운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운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절한 노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무언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숨겨진 재능이 있어 와 같은 작은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그 목소리를 따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동기부여라는 달콤한 말은 잊어버리십시오. 열정은 쉽게 불타오르지만 더 쉽게 꺼져버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강철 같은 규율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모두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규율의 힘입니다. 저는 압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바로 그 지점에서 평범과 비범이 갈라집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파에 누워 안락함을 택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오히려 제 안에서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이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도중에 멈추었습니까?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아도 괜찮다고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을 그저 방관하면서도 마음속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탐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지 않는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즉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당신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당신과 비슷한 역경을 겪었던 누군가는 이미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팬케이크를 굽고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들에게 입맞춘 후 곧바로 일에 뛰어드십시오. 당신의 뇌를 즉시 행동 모드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들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훗날 70, 80, 90세가 되어 병상에 누워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내가 무언가를 놓친 것 같아라는 공허한 후회를 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은 멋진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지 않았다면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단 하나의 빈틈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뼛속까지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인생의 마법 같은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끝없이 나아가는 것.
무언가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먼저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둘 다 보통은 각자의 말이 맞습니다.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알려면 기꺼이 너무 멀리까지 가볼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빚 없이 현금으로 자동차를 사고 누군가는 석 달 동안 자유롭게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인간인데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납니다. 다만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할 뿐입니다. 어떤 이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등하게 창조되었지만 어떤 이는 그저 주저앉아 울고 어떤 이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항복하지 않고 어떤 이는 압박감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자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저는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책에서 배운 지식을 읊은 것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는 17살에 저를 임신하셨고 저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나에게는 그 어떤 배경도 필요 없었습니다. 나 자신이 바로 나의 가장 큰 무기이자 이점이니까요. 비극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믿지 않을 때 스스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인생이 당신을 넘어뜨릴 때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2걸음 물러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 누구도 당신처럼 당신의 일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고개를 들고 자신감을 되찾으십시오. 그 누구도 당신이 최고의 당신이 되는 것을 막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들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인생을 하나의 긴 도로 여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살아온 매년은 인생이라는 도로 위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이 지독히도 외로운 나 홀로의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0마일 지점에서 혼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당신은 혼자일 것입니다. 물론 임종의 순간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 있겠지요. 하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당신은 온전히 혼자입니다. 네, 어떤 이들과는 나란히 달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과는 길이 엇갈리기도 할 것입니다. 무리를 지어 함께 여행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당신은 혼자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신을 외롭게 하거나 고립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깨닫게 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걱정한 나머지 당신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지도 그토록 쓰고 싶었던 시나리오를 쓰지도 혹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 역시 각자 자신의 차를 운전하며 자신만의 외로운 여정을 가기에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인생을 알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엄격하게 심판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끌어안을 때 당신의 배짱에 불꽃이 튈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스스로에게 나는 진짜 작가가 아니야라고 말해온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깨닫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으로의 20년도 그렇게 보내며 결국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방식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대신 앞을 내다보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 앞의 도로와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의 기준에서 개선할 수 있는, 개선해야만 하는, 그리고 개선하고 싶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목표를 세워 보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의 책상 위에 한 달 동안 쳐다보지도 않은 서류 더미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안에 숨어 있을지 모를 문제들이 두려워 밤잠을 설치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한 달 동안 이 서류 더미를 완전히 외면했어. 나는 이 서류 더미에 숨어 있을지 모를 뱀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쟁이야. 좋아. 그렇다면 내일은 그저 이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딱 15초만 훑어보자. 이것은 아주 겸손한 목표입니다. 어쩌면 한 달간의 회피 끝에 고작 15초만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겸손의 미덕이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존재라서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단계로 문제를 나누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큰 사람입니까? 네, 당신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마주치는 비범하게 단련된 사람들, 그들 대부분 역시 바로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느리고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작은 도전을 해보고 성공하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크고 도전적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시도하고 알아갑니다. 시도하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나아지고 더 큰 도전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